사주를 잘 풀이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관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기 관점. 쪼꼬명님. 사주를 볼 때는 보통 격국, 그리고 조후, 억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격국이라는 건 뭐냐? 이 주체의 사회적 쓰임새를 보겠다는 거예요. 조후는 주체의 마음, 심리적 안정감을 중점으로 살피겠다는 거고요. 억부는 운의 유불리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언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냐? 언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겠냐? 또는 언제 이직을 하고 이때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합격할 수 있겠냐 같은 학업운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이 격국 같은 경우는요, 월지에서 투출한 간지가 사주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초기, 중기, 정기가 있잖아요. 초기, 중기, 정기 중에 어떤 게 투출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고전에서는 십성을 볼 때 사흉신과 사길신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잖아요. 사흉신이 투출한 경우에는 이걸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간지가 함께 와줘야 그걸 용신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길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조우는 뭐냐? 사주의 한난 조습을 보겠다는 거죠. 이 사주가 춥냐 또는 덥냐, 좋아냐, 습하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너무 냉하면 당연히 따뜻한 간지가 운에서 와야 하겠죠. 또는 사주가 너무 건조하면 어느 정도 습의 기운이 더해져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억부는요, 일간이 신강한지 또는 신약한지를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선생님들마다 격국, 조후, 억부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이 억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신강한 사주는 기가 세고 고집스럽다? 과연 그럴까요? 또는 신약한 사주는 기가 약하고 줏대가 없다,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강하면 사람이 좀 세고 신약하면 사람이 약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결론만 이야기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강하고 신약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신강하다 또는 신약하다 할 때 신이 뭐냐면 일간입니다. 일간. 십성으로 보면 비견하고 겁재가 되겠죠. 이걸 둘 다 묶어서 우리는 비겁이라고 합니다. 이 비겁을 생해주는 게 인성이잖아요. 인성하고 비겁을 묶어서요, 인풋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의 유입입니다. 그러면 식상하고 재성하고 관성은 뭐예요? 이 사주의 에너지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거죠. 왜? 식상이라고 하는 건 비겁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건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거긴 한데 비겁이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관성이라고 하는 건 비겁을 극하는 기운입니다. 역시 관성 역시 비겁의 기운을 설계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유입과 유출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겁하고 인성은 유입 쪽이고요. 식상, 재성, 관성은 유출에 해당되는 쪽이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신강하면 센 사람이고 신약하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유입과 유출, 인풋과 아웃풋의 관점에서 사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인성이나 비겁의 기운이 훨씬 강한 사람이죠. 어떤 것보다?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보다는요. 신약한 사주는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의 기운이 인성이나 비겁보다 훨씬 강한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신강하면 센 사람이다. 일단 이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세다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인가요? 고집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할 말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캐릭터성이 세다라고 할 때 일단 비겁은 제외를 하고요. 식상하고 재성하고 관성만 보면 어떤 게 이 사람의 그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게 보이게 만들까요? 일단은 식신하고요. 상관 중에서는 당연히 상관입니다. 상관은 어떤 거예요? 관을 정면으로 극하는 힘이죠. 상관이 강하면요, 자유주의적 속성이 생깁니다. 통제를 싫어해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거,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는 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의 힘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람 좀 세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서 손을 들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성 중에서는요,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을 거잖아요. 정제하고 편제 중에 어떤 기운이 이 사람을 조금 더 세게 보이게끔 만들까요? 당연히 편제입니다. 편제는 즉흥성이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곧바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성격이 어때요? 급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정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편제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확 뛰어드는 성향이 강하겠죠. 돈에 대한 단위도 정제보다 편제가 훨씬 크고요. 인간관계도 편제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세다라고 할 때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편제가 정제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힘이 강하잖아요. 사교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다르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편제가 강한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이 조금 야, 저 사람 성격 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관하고 편관 중에서는요, 당연히 편관이 사람의 성격을 세게 만들죠. 왜? 편관은 살이잖아요. 옛날엔 7살이라고 했죠. 이 편관이라고 하는 건 카리스마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 폭력성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저는 강의를 할 때 노가다라는 용어가 썩 좋은 용어는 아닌데 노가다의 그 십장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힘, 요런 힘이 바로 편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관하고 편관 중에서 똑같은 관이라고 하더라도 편관이 어떤 상황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상관, 그리고 편제, 편관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좀 세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보이게끔 하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비겁하고 인성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보다 훨씬 강하면 신강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비겁이나 인성보다 훨씬 강하면 이건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비겁이 강하면 당연히 신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상관을 잘 쓴다, 편제를 잘 쓴다, 또는 편관을 잘 쓴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야, 이 사람 성격 장난 아니다, 성격이 세다 라고 보이게끔 하는 기운인데, 얘네들은 어때요? 전부 다 사주를 신약하게 만드는 기운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신강하다 또는 신약하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세다, 만만치 않다, 고집스럽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신강하고 신약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의 유입 그리고 유출의 정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봤을 때 유입이 더 많냐, 유출이 많냐, 인풋이 더 많냐, 아웃풋이 많냐, 이 얘기거든요. 인성하고 어떤 사람이 비겁이 훨씬 강한 거예요. 뭐보다? 식상하고요, 재성하고요, 관성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신강한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에너지의 유입이 훨씬 더 많으면 유출보다요? 그러면 신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간을 기준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논하는 것, 이게 신강, 신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센 사람이다, 또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겁이나 인성이 식상, 그리고 재성, 그리고 관성보다 훨씬 강해서 신강한 사주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비겁이나 인성 중심인 거죠. 이러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약한 사주보다 내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꿋꿋하게. 그러니까 멘탈 유지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왜? 신강한 사주라는 건 자아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 훨씬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아가 뭐예요? 비겁이잖아요. 그리고 비겁의 기운을 키워주는 인성이 역시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비겁하고 인성의 기운을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자존심, 주체성, 자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신강하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보면은 자기 세계가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이나 편관이나 이런 기운들이 신약한 사주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주관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요. 그러면 신약한 사주는 어떤 뜻일까요? 자아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 훨씬 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신약한 사주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좀 예민합니다. 신약한 사주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토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일간의 힘의 크기를 또는 힘의 세기를 단순히 신강하냐 신약하냐로 나눴는데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왕한 사주다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신왕하다는 건 뭐냐면 얘는 일간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왕하지만 신약한 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령하거나 또는 득지를 하면요, 일간이 지지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왕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등령만 하거나 득지만 하면 신약하겠죠. 제가 오늘은 신강한 사주의 기준, 신약한 사주의 기준, 판별 기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신약하다,
이 정도 되면 신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신강한 사주하고 신약한 사주를 우리가 대할 때 신강하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 세다 또는 신약하다면 이 사람 약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에너지의 흐름을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의 유입과 유출의 관점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의 이야기지 단순히 이 사람이 세다 또는 약하다를 논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쪼꼬명리 지금 바로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를 검색해보세요.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사주명리학 VOD 강의들을 언제든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수강생들의 솔직한 리뷰를 확인해보세요.